안녕하세요, 김승엽입니다. 오늘은 반복문을 사용해서 1에서 10가지의 수를 합산하는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반복문을 만약 사용하지 않는다면 뭐 이런 거죠. 1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해서 10까지 이렇게 더한 값을, 사실 이 값이 55죠. 55 값을 계산하는 그런 이제 예제를 만들어 볼 것입니다. 자, 일단 1에서 10까지 더하려면 1에서 10까지 숫자를 계속 반복하는 반복문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1에서 10까지 반복하는 그 반복문부터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일단 while문을 사용할 건데요. while문을 한번 사용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종결 조건이 여기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조건을 만들려면 지금 숫자가 1에서 10까지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값이 계속 숫자가 바뀌는 게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일단 1에서 10까지니까 숫자가 사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캐릭터를 써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정수값 연산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인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뭐 인덱스 이렇게 주셔도 되는데, 보통 C 프로그램에서는 i라고 적으면 이게 거의 인덱스라는 단어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뭐 변수명 적을 때 뭐 좀 길게 적어라, 뭐 4자에서 6자 사이 적어라 해서 보통 이제 인덱스 이렇게 적는 것을 권장하긴 하지만, 이 인덱스를 i라고 쓰는 건 오랜 전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i라고 쓰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i 값은 1에서 10까지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1부터 시작하도록 이렇게 정할게요. 그리고 while문은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그죠, 수식이나 값이 거짓이 나올 때까지, 그죠, 조건이 거짓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10까지 반복할 거 아니에요. 1에서 10까지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겠다, 이렇게 이제 루프를 만들 겁니다. 이렇게 반복문을 돌면 이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는 참인인데 11을 되면서 거짓이 되게 할 거예요. 근데 만약 이렇게 놓으면 i 값은 계속 1이겠죠. i 값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값은 계속 참이기 때문에 이 반복문은 무한 루프가 되어서 반복문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반복문을 빠져나오게 하려면 당연히 이 i 값이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다가 변할 수 있도록, 우리 사실 여기다가 해도 되는데, 우리 i는 i 더하기 1 이렇게 해주시면 i 값이 i 값에다 1을 더해서 다시 i에 대입하기 때문에 i가 1에서 2, 3, 4, 5 이렇게 증가하다가 10까지 증가되겠죠. 그럼 11 되면서 빠져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것도 뭐 10보다 작거나 작다 해도 되고, 아니면 11보다 작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은 없는데, 11보다 작다가 10까지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사실 이제 보통 요거 선택할 때는 지금 1과 10이 의미가 있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또 강조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적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10이 되든 11이 되든 사실 상관없거든요. 11 적고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1에서 10까지라는 걸 더 강조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동일한데, 사실 이렇게 써주는 게 나중에 이제 뭐 숫자 바꾸거나 할 때 조금 더 오해도 줄이고 실수도 줄일 수 있으니까 자기가 의미 있는 숫자를 더 나타내는 것을 더 권장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1에서 10이 될 때까지 주소를 좀 처리하고 갈게요. 이렇게 이제 1에서 10까지 반복할 때까지, 10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고요. 이제 요거는 1 증가시키는 건데, i는 i 플러스 1, 이건 add 연산자 쓰는, 그죠, 덧셈 연산자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됩니까? 요거를 좀 더 단순하게 쓸 수 있죠. 증감 연산자 써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사실 여기에다가, 그죠, 여기 뒤에다가 플러스 하셔도 되죠. 그죠? 뭐 요거 안 쓰고, 그죠? 이렇게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나중에 또 연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여기다가 쓰는 것보다는 여기다 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적거나 이렇게 적거나 동일하진 않죠. 얘는 이제 add 연산, 이건 increment 연산이라고 해서 연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제 컴파일러가 최적화 기법이 좋아져서 나중에 릴리즈로 컴파일하게 돼 빌드하게 되면 사실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뭐 어떤 방법을 쓰든 다 인클리먼트로 바뀌거든요. 바뀌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사실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이렇게 적는 게 좀 더 적게 적잖아요. 더 보기도 편하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쓰는 게 거의 99%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i 값을 1 증가시킨다.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1이 i 값을 1에서 10까지 반복할 수 있도록 이제 반복문을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려는 것은 1에서 10까지 반복하는 게 아니라 1에서 10까지 수를 합산하는 예제거든요.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10까지 더하는 그걸 해야 돼요. 그럼 이제 i 값은 지금 1에서 10까지 반복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1에서 10까지 더하는 걸 또 저장해야 될 변수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변수를 하나 더 쓰겠습니다. 썸이라고. 예, 변수를 하나 더 쓰고 이제 썸을 0으로 초기하겠습니다. 뭐 초기값 덧셈을 하려면 초기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0부터 그러니까 어떤 값을 이제 더해 나갈 텐데 그럼 기준값이 있어야 되니까 기준값으로 0을 둡니다. 만약에 이걸 0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썸 값에 어떤 값이 있는지 모르고 소위 말해 쓰레기 값, 그러니까 이전에 사용하던 변수나 메모리가 쓰던 값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썸에 이제 이상한 값이 들어있을 거고 그 값에다 합산해봤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을 거 아니에요. 그 숫자에서 숫자를 더해 나갈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나는 0을 넣어서 0부터 더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0 값을 기준으로 이제 상승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초기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i가 이 반복문에 들어오면 i가 여기서부터는 1에서 10까지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i는 썸은 더하기 i 이렇게 하면 i 값을 그죠? i 값을 썸 값에 더하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쓰셔도 되고요. 사실 요거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요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죠. 썸 플러스는 같은 거 안 쓰려고 그죠? 요렇게 외국 애들은 좀 쓰는 편인데 사실 저는 봤을 때 이거 쓴다고 뭐 성능이 더 좋아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요거의 생략형입니다. 얘는 생략형이니까 이렇게 중첩에서 같은 것이 나왔을 때 요렇게 쓸 수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지. 굳이 이거를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것을 이렇게 바꾸는 건 권장하는 편인데요. 요거를 요 문구를 이렇게 바꾸는 건 사실 오히려 가속성이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쪽에 붙은 수식들을 좀 복잡하면 포인터를 막 다중 포인터 쓰고 좀 복잡할 때는 예선자 우선순위를 좀 피하려고 이렇게 쓰는 편을 쓰기도 하는데 사실 이 정도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초보자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자기는 이렇게 써도 불편하지 않아, 나는 이게 직관적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뭐 이건 뭐 이렇게 쓰든 원하는 거 쓰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다 더해서 썸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면 되겠습니까? 프린트F를 사용해서 그 출력문 표준 출력을 사용해서 합산된 값을 출력하면 되겠죠. 이제 프린트F를 쓰려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삽입콜로드를 항상 먼저 할 필요는 없죠. 쓸 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클루드해서 여기다가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얘는 이제 프린트프 쓰려고 하는 거죠. 프린트프 함수를 사용하기, 그죠? 사용하게 써주시고 여기다가 printf 이렇게 하시고 %d 여기다가 출력문을 그냥 간단하게 좀 넣을게요. 뭐 1에서 뭐 10까지 더한다. 요거는 그냥 화면에 이대로 출력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이렇게 화면에 나옵니다. 하고 %d 하고 줄바꿈 넣어주고 어떤 값을 찍을 거냐면 썸을 찍을 거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d라는 게 뭡니까? 데시말, 즉 십진 정수로 출력해라. 부호 있는 십진 정수로 출력해라가 %d입니다. 그래서 이 썸 값을 여기에다가 이제 출력해라. 십진 정수, 그죠? 십진 정수로 이렇게 출력해달라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합산된 값을 출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끝난 겁니다.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빌드하고 실행하면 1에서 10까지 더한 게 55로 이렇게 잘 나오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끝이 났는데요. 우리가 반복문이 while문만 있는 거 아니죠. 뭐 for문도 있고요, doWhile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for문 위주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while문이 가장 기본적인 반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while문이 while문이 좀 이렇게 초기값하고 종결 조건하고 증감하고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데 단순 반복할 때는 이제 포문 같은 거 쓰면 좀 더 단순하니까 포문을 쓰라고 포문을 또 많이 소개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끝을 내기 전에 while문을 doWhile문으로 한번 바꿔보고요. doWhile문으로 또 for문으로 바꿔서 이 같은 작업을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while문을 doWhile문으로 바꾸는 건 지금 같은 경우에 거의 바뀌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while 이 조건이 뒤로 가고, 그죠? 뒤로 가고 여기다 2를 적어 주시고요. while 대신 2 주고 요 아까 그 조건 여기로 오시면 돼요. 이러면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네, 완전 똑같아요. 아까 그 while문이랑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그 while문이 앞에 있던 게 뒤로 가고, 그죠? 앞에 있던 데 do 들어가고 while. 그러니까 사실 이런 반복에서는 do while이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바뀌는 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do while로 바뀐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아까 거기서 이제 실습을 끝내도 되는데요. 이렇게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좋죠. 실습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이제 뭐 while문을 do while문으로 바꾸는 건 이렇게 그냥 바꾸면 되고, 이제 for문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for문은 요거 이제 for로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들어갑니까? 초기값 들어가야 되죠. 여기 이제 초기값이 이 변수는 i는 그대로 두고요. 이렇게 적으면 되죠. i는 0, i가 뭐보다 작을 때까지, 10보다 작을 때까지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이걸 밖으로 빠지고 이것도 조금 더 간결해지긴 하죠. 이렇게 쓰시면, 그죠? 이렇게 하면 초기값과, 그죠? 그 다음에 종결 조건이랑, 그 다음에 증감, 그죠? 조건, 그러니까 종결 조건에 대해서 이제 쓰인 변수를 이제 증감시키는, 그죠? 변화 조건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적어주면 한 번에 이렇게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반복문을 쓰는 게 조금 더 단순 반복일 때는 더 효과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int i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int i라고 이렇게 적어 주셔도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뺄 수도 있습니다. 이 int i는 이 폼은 안에서 쓸 수 있는 i인데, 지금 뭐 폼은 밖에서는 i를 쓰질 않으니까 여기 이렇게 넣으셔도 되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죠. 이거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while, do while, for 해봤자 기본적으로 쓰는 건 다 비슷한데 그 항목들 위치만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코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 반복에서 가장 완벽한 구조를 보이는 게 포문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포문을 많이 즐겨 쓰는 거고, 직관적이니까 많이 쓰는 거고, 사실 이제 while문, 그러니까 반복문의 기초는 while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hile문으로 먼저, 그러니까 포문이 어색하신 분들은 while문으로 먼저 반복문 구성을 하시고 뭐 do while이나 for문으로 바꾸는 연습을 좀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뭐 자기한테 잘 와닿는 반복문이 딱 정해지거든요. 그럼 내가 뭐 폼을 쓴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고 while문 쓴다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do while문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써보시고 자기한테 잘 맞는 그 반복문을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반복문을 연습하시면 되고요. 별거 없죠.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